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투자 세계의 거대한 판도 변화에 대한 겁니다. 지난 10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그 성공 공식이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900%라는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난 10년간 시장을 이끌어온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록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기업들은 거의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죠. 바로 이 지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던 그 전략이 과연 미래에도 통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익혀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바로 모든 돈이 빅테크로만 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자에는 정말 딱 하나의 규칙만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미국 빅테크에 투자라는 거였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쭉 뻗어나가는 선이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인데 거의 시장의 모든 이익을 혼자 다 빨아들였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독주가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건 절대 아니었죠. 빅테크의 순이익률은 무려 27%에 달했어요. S&P 500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평균 11% 정도 벌 때 말이죠. 이렇게 돈 버는 능력 자체가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독주를 가능하게 한 진짜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투자 공식은요, 정말 놀라울 만큼 간단했습니다. 첫째, 그냥 빅테크랑 성장주에만 올인하고, 둘째,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쳐다볼 필요도 없었죠. 셋째, 나스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줍줍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치, 이런 거 따지기보다 그냥 잘 나가는 흐름, 이 모멘텀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승 뒤에는 사실 숨겨진 엔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의 순환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빅테크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강화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했던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를 이끄는 신호탄, 그게 바로 AI입니다. AI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두고 빅테크들 사이에 그야말로 피 튀기는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AI 설비 투자 치킨 게임이라고 불러요. AI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상상도 못할 돈을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전력 같은 인프라에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주주들 좋으려고 자사주 매입에만 돈을 쓸 여유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거죠. 과거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주들한테만 돌아갔던 그 엄청난 돈이 이제는 빅테크 바깥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 다른 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강세장이 끝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여전히 뜨거워요. 다만 이 새로운 시장을 제대로 항해하려면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집중이 아니라 바로 확산입니다. 빅테크라는 하나의 저수지에만 고여있던 돈이 이제는 AI라는 골드러시에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만드는 수많은 인프라 기업들로 흘러넘치고 있는 거죠.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지도에는 어떤 길들이 그려져 있을까요? 먼저 이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미국을 넘어서 특히 동아시아 시장에 주목해야 하고요. 1단계, 빅테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돈을 쏟아붓는 AI 인프라 기업들을 꼼꼼히 따라가야 합니다. 2단계, 그리고 투자 대상도 바꿔야겠죠. 대형주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중형주로 눈을 돌리고 3단계, 산업재나 소재 같은 실물 자산의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행동 방식도 달라져야 해요. 상승 추세를 타는 모멘텀 전략은 여전히 좋지만 5단계, 이제 시장의 꼭지를 결정하는 건 기업 실적이 아니라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금리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6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지수만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는 능력 7단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초점은 미국 빅테크 집중에서 글로벌 AI 인프라 확산으로, 지역은 미국 중심에서 미국과 동아시아로, 투자 섹터는 기술주 위주에서 산업재 소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략은 단순 저가 매수에서 적극적인 종목 선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강세장을 이끄는 선수들이 소수에서 다수로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안주하다가는 다가올 10년의 엄청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부가 한 곳에 뭉쳐있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 앞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